네, 둘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책은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책이 이제 원전은 이 영어로 To Change the World. 이 책과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책은 Culture Making. 이게 소위 관념론을 벗어나자고 문화 형성에서 주장하는 책이라는데 Culture Making. 앤디 크라우치의 이 책. 이 두 권이 이제 우리의 그 개혁주의 문화관이 갖는 문화 변혁의 원리를, 신학적 원리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에 좋은 어떤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장은 우리가 봤고요. 한 장씩 조금 검토해 봅시다. 2장 문화 공통된 견해라고 나와요. 이제 여기 세상을 바꾸는 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문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문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화를 이제 우리가 문화 변혁, 문화 창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문화는 우리에게는 사회 변혁하고 비슷해요. 문화가 이제 문화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포함하는 거죠, 사회에. 그러면 이제 사회 제도나, 근데 사회학 개론을 봐도 문화 사회학도 있거든요. 다 정신적인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초점이 좀 다른 거죠. 이제 문화 인류학에서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걸 더 중시하고, 이제 사회학에서는 사회 제도, 구조 이런 걸 더 중시하고, 그러나 거의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결국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하고 같은데, 그러니까 문화의 본질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딱 표현할 수 있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문화가 뭐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단순히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우선 처음에는 여기 이 사람이 잘못된 편협한 사고방식을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걸 지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정신이다. 그거는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관념론적이에요. 너무 영적이에요. 그야말로 영적이라는 거, 스피리추얼리티를 너무 정신적인 면에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걸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크리스찬은 몸이 없고 화장실 안 가요? 밥 안 먹어요? 네. 일 안 해요? 크리스찬이 농사 짓는 게 다른 사람 농사 짓는 것과 획기적으로 달라요? 우주인이 하는 것 같이? 아니죠. 다 똑같이 하죠. 비슷하게 하죠. 태도가 좀 다르겠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려고 하고, 그렇지만 벽시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가진 벽시 가지고, 거기서 개발한, 그거 가지고, 모내기 하고 다 하잖아요. 똑같이. 크리스찬의 농사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요. 태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정신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문화는 중립적이고 정신적인 것만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관념론이고 옛날에 뿌리는 영지주의에서 나왔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으로만 보는 거, 문화를. 그게 대표적인 예가 여기 찰스 콜슨이 있죠. 콜슨. 옛날에 닉슨 보좌관이었다가 본 어게인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활동도 하고, 이사도 이 사람 책 몇 권 읽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내 강의할 때 이 책도 내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복음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두 개 다 아우르는데 개인에서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사회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전형적인 그런 논리인데, 그것이 이 사람 헌터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카톨릭들은 이런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여기 조지라는 사람, 사랑의 문명. 모든 카톨릭 신자는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카톨릭에서 이런 생각하는 줄 몰랐죠? 미국에서는 하나 봐. 한국 카톨릭은 그저 그 정의구현 사제단 식으로만 하고, 보수는 그냥 신부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보다는 더 이렇게 다양화돼 있고 이게 자기들의 생각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정치 철학자 중에도 카톨릭 철학자가 많아요. 유명한 엘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있거든요. 저희 덕윤리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 현대적으로 다시 일으킨 그 사람 카톨릭 신자고요. 그 다음에 신해결주의자라고 하는 누구야?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그 사람도 카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성자들의 정치 철학자 있거든요. 아유,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철학자도 있고 윤리학자도 있고 그 카톨릭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할게 찾아서. 다 기본적으로 이 복음주의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면 된다. 문화가 변혁된다는 생각이고, 여기 27쪽에 보면 그 대체 내용이 또 좀 국한되어 있어요. 특수한 데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관심 갖는 게 복음주의 내지 보수주의 신자들이 무엇을 변혁해야 될 것인가 해서 27쪽의 둘째 줄, 주로 도덕적 타락성인데 집단적 탐욕, 부정, 범죄, 성적 난잡함, 낙태, 동성애, 학교폭력, 대중매체 묘사되는 타락상, 그런 거예요. 주로 그거죠. 저희 미국의 기독교 우파나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나 우리나라는 태극기 부대에 반공주의, 친미주의, 또 뭐죠? 보수주의, 시장경제주의, 그게 다 결합이 됐죠. 이런 관심하고. 그래서 이제 낙태 반대 운동도 우리 근본주의적 기독교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거기 서명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법을 너무 지금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도 반대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안은 나는 그쪽하고 다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은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식의 한계가 있다. 거기 오스기니스도 나와요. 이제 오스기니스도 기독교 세관운동에서 많이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복음주의 사회비평가인데, 마음과 정신, Hearts and Minds에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종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들이 꽤 미국에 있는데, Focus in Family인가? 그런 거 아세요? 가족 운동하는 거. 거기서 이제 방송에 극동방송 이런 데 많이 나오고요. 책도 보내주고 막 그래요. 주로 가족.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관심 갖는 게 27쪽의 아래서 여섯째 줄 보면 미국이 왜 타락했냐 하면 범죄, 낙태, 이혼, 폭력, 자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10대 임신, 음욕, 포르노, 간통, 간음, 남색, 즉 동성애 이거죠. 요런 것만 얘기해요. 다 콕 집어서. 여기 빠진 게 뭐 있죠? 물론 이게 다 틀린 거죠.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기독교 윤리적으로. 그런데 더 잘못된 것도 있죠. 뭐 있어요? 요즘 미국을 보세요. 뭐예요? 인종차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주 고질병이 인종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되잖아요. 왜 경찰들이 왜 흑인은 그렇게 잘 죽이고 백인 막 그렇게 목 눌러서 죽였다는 거 봤어요? 그런 거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흑인들은 그냥 매일 죽어요. 매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손만 넣어서 총 쏴 죽이고, 남의 집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만 해도 쫓아가서 총 쏘고 그게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쟤들은 나쁜 놈이고 쟤는 도둑놈들이고 저질이고 마약 중독자고 쓰레기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릴 적부터 고정관념이.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고, 또 언제 총 나한테 들이대고 나를 막 위협할지 모르고, 이런 불안과 편견이 그냥 가득 차 있거든요. 미국 사회에. 지들이 만든 결과죠. 캐나다만 해도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인종주의가 없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레일로즈라고
단체가 백인들 단체가 있는데 주로 퀘이커교도 하고 뭐 침례교 뭐 일부 장로 감리교인데 그 사람들이 10만 명의 흑인을 남북 전쟁 기간에 몰래 그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겨줘 가지고서 이렇게 쭉 기차 뭐 레일로 기차역처럼 한 집에서 한 집 건너서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로 10만 명을 탈출시켰대요. 그런 사람들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캐나다로 탈출시킨 거예요. 그냥 캐나다에는 노예 제도가 없고 흑인들을 그렇게 노예로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이 만든 그 사회 문화에 희생물 스스로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에서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는 일로서 이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빈곤 문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해도 안 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팽개치니까 그런 마약과 폭력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크잖아요. 대부분의 흑인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 흑인 봐 요번에 부통령 흑인 해리슨가 얼마나 똑똑해요. 말 잘하고. 그건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컸으니까 그렇죠. 그죠? 교육을 제대로 받고. 흑인이라고 해서 다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길러지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차이는 없거든요. 다 가면은 그 웬만하면 뭐 백인의 중간 정도는 다 가요. 그 이상도 뛰어난 사람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흑인이라고 뭐 다 많이 섞였거든요. 피가. 옛날에 백인 남성들이 자기네 있는 여자 노예는 다 자기 거였잖아. 첫 경험을 다 백인 남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혼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섞여가지고 미국은 사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흑백을 엄격하게 나눌 수 없는데도 자꾸 백인 우월주의 환상 속에 사는 거죠. 피부가 조금 하얗고 뭐 자기네가 주도권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환경 문제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고 공화당 이 기독교 우파는 공화당만 찍잖아요. 요번에도 다 그대로 트럼프 이 바이블 벨트 이쪽은 다 찍었잖아요. 환경 문제 관심 없어요. 또 뭐 있어요? 빈부격차에 대해서 그냥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 축복이고 가난한 건 지가 잘못한 거고 머저리 들이고 그런 사고방식은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국제 패권, 이 국제적인 정의, 질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미국은 축복받은 땅 아메리카에서 미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축복받은 나라고 나머지는 너희들은 우리가 좀 말 안 들으면 때려 이런 식이에요. 중국만 악마의 나라고 북한하고 이란하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미국도 무자비하잖아요. 미국도 말 안 들으면 짓밟고 우리도 항상 사실 두렵잖아요. 막 터무니없는 요구하고 물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 근거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 경제에서 얻는 게 많으니까 또 미국적 가치를 우리가 많이 공유하니까 미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니까 하지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처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질 수 없어요. 제국주의자들이죠. 하여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야. 이게 딱 갈려 있어요. 이게 이슈가 소위 복음주의, 근본주의 쪽은 그냥 이런 거야. 소위 어떻게 보면 개인윤리에 해당. 진짜 사회윤리 문제, 사회정치, 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거는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거. 자유주의자나 생각하는 거. 이렇게 딱 나눠버렸어. 이거는 잘못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보호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비,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뭐 급식소 운영하고 요 정도. 그 정도를 못 벗어나요. 고아원하고 사회복지적인 거 하고 그죠? 우리나라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그러니까 NGO 사회 뭐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월드 미션이나 뭐
그런 아이들 돕고 그러는 거. 구호단체. 구호 단체 그런 거는 기독교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악하는 말이 좀 안 맞지만 다. 그다음에 홀트 입양 다 홀트 아동복지회 그거 하잖아요. 그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주류가 된 거죠. 그 분야는 워낙 열심히 몇 백 년 가까이 했으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이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세력이 정말 여기서 주류인데 이 사람들이 긍정적이다. 자기네 어떤 논리에도 맞고 기독교의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도 맞을 뿐 아니라 사회정의나 사회적 평화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리드를 해 나갈 수 있죠 사회를.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편협하게 딱 양분돼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사회정의 문제 얘기하면 자유시고 세속적이고 이런 개인적인 성윤리나 가족윤리나 뭐 이런 것만 개인윤리나 이런 것만 얘기해야 복음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여기 보면 33쪽에 보면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되게 보수적인 가족 운동이에요. 기독교 연합, 가족 연구 협의회, 가족적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거 자체는 좋아요. 근데 망가진 가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런 거는 잘 안 하는 거죠, 이 사람. 러더포드 연구소, 미국의 법과 정의를 위한 센터, 기독교 정치가 센터, 도덕적 다수, 이게 유명한 리버티 대학을 세운 그 파월 목사가 한 거 아니에요? 알죠? 네. 유명한 기독교적 소리, 종교적 원탁회의, 뭐 이런 또 전미 복음주의자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소저너스는 복음주의 진보 운동인데 짐 윌리스 알죠? 이 사람 정치의 영혼 이 책 읽고 감동받았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분도 뭐 그 이 복음주의 영향을 수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짐 윌리스 정도면 굉장히 좋아요. 짐 윌리스 이 사람이 오바마한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이 소저너스 운동이. 근데 결국은 어때요? 오바마스가 그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을 의료보험 제도 개혁하려고 뭐 민주당에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미국에는 부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기득권층이. 왜냐면 우리는 돈 내고 제대로 받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수 한 3분의 2는 이 지금 우리가 이 독일식, 유럽식의 사회보장 의료보험이 없어서 고통당하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아주 밑바닥은 그래도 보호받아요. 집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보다 잘 부자들이 기부를 해가지고서 사회보장 기금을 만들어서 그 아주 가난한 극빈층들은 그냥 무료로 해줘요. 병원에서 그냥 막 실려가도 해줘요. 그런데 중간층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몇 억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죠, 그거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유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힘이 상류층에게 있거든요. 상류층들은 자기들은 어차피 최고의 보장을 받고 싶은데 어차피 돈 내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 돈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 주지 말라 이거예요. 중간층에게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바마 케어를 해야 돼요? 트럼프 노선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가 맞다는 거. 오바마 케어하면 이건 레이지한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오바마식이잖아요. 우리는 유럽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좋잖아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아내 암 걸렸을 때 5%만 내면 돼요. 5%. 그리고 서울대병원에도 6인실에 환자 입원실 가면 하루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5만 원이에요. 병실비가 5, 6만 원밖에 안 돼요. 대기를 해야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대 여기 서울대 동숭동에 서울대 의대병원 있잖아요. 서울대병원에 지방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팁을 알려드리는데 만약 진짜 응급실로 급해가지고 응급실 가고 싶다 그러면 3일을 거기서 자요. 신청하고 거기서 자면 3일 후에 넣어줘요. 리스트는 이 소위 웨이트 리스트는 한 달 걸리거든요.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데 2인실 1인실은 일주일, 2인실은 한 달, 6인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통 한 달 걸린대요. 그런데 3일을 거기서 꼬박 먹고 자는 거예요. 나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환자들은 밤에 거기다 재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근거가 되나 봐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더 이상 그 견딜 수가 없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빨리 급행으로 해준다. 그래서 제 아내도 거기 3일 만에 입원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건 자타가 우리나라의 사람이면은 부자들도 인정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괜찮다. 이 정도 돈을 내고, 그죠? 부자들은 얼마든지 좋은 병원 찾아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미국은 이것도 이 사람들은 아직 해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병원을 안 간대잖아. 병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3,4천만 명. 이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된 거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런 개인윤리나 성윤리, 가족윤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 그거는 꼴 보수들이 하는 거. 또 이쪽 보수는 어떤 사회 문제는 별로 관심 없고, 그건 진보나 하는 거. 우리는 오직 기독교적인 개인적 핵심 가치들만 지킨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정신을 변혁시킨다는 이름 아래 실제로 그들이 사회에 어떤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정치적 운동으로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문화 변혁 전술에 있어서 결국 이런 식의 운동들은 이제 여기 36쪽 사람이 변하면 문화도 변한다는 기본 생각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성공한 예도 있다는 거죠. 윌버포스 같은 경우 실제로 제도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어떤 변화도 어느 정도 가져왔고, 그러나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도권 자체, 기득권 자체를 바꾸진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만약 윌버포스가 1833년에 죽었잖아요. 마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언제 했어요? 1848년에 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같은 런던에서 15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33년에 노예제가 폐지됐거든요. 왜 그래요? 윌버포스는 여기 도덕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 노동 금지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운동을 했거든요. 감옥 개선, 뭐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들 막 오염된 환경 이런 거. 근데 마크스가 그런 데 가서 살았거든요. 소호라는 데. 이민자들이 사는 데 가서 막 공동병소 쓰고 막 더러운데 가난한 사람들 사는데 그런 데 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마크스가 거기서 처음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애 셋이 다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기득권층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인 변화를 줬지만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이 그대로 열악한 상태로 있으니까 막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때려 부시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사유재산을 없애야겠다. 그것만께는 답이 없다. 사유재산이 있는 한 이런 빈익빈 부익부를 없앨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책인데 엥겔스가 쓴 책이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님, 전 목사님 계십니다. 앨리스까지.
네, 도착했어. 지금 잘못된 전술을 썼어. 죄송합니다. 그 엥겔스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실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자기가 맨체스터에 공장이 아버지 공장이 있어 거기서 이 일도 하면서 즐겼거든요. 엥겔스가 참 다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부르주아. 그래서 프랑스 여자가 없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그렇게 즐기던 사람인데 부르주아 중에 상류 부르주아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은 막스 편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국 아일랜드계 여성 노동자와 같이 결혼도 안 하고 동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영국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뭐 14시간, 16시간이라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걸 다 적었어요. 이렇게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그게 1840년대 그런 상황이거든요. 30년대, 40년대.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 못 시켰다는 거예요. 윌버포스가. 이 사람이 지적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윌버포스가 성공을 해서 영국의 지배층을 바꿔놓고 그럼 지배층들이 사회를 법을 통해서 노동자 개선하고 노동 3법은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뭐 복지 제도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못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복지법을 만든 게 비스마르크입니다. 독일에서 사회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독일 제국주의자인 비스마르크가 했어요. 그런데 비스마르크도 신학적 근거가 예수의 사랑에 대해 박사 논문 썼어요. 비스마르크도 신학자예요 원래. 재밌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욕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한계가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서 이러한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견해가 이제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와 아니요 두 가지 대답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약점이 뭐라는 거예요? 약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문화를 못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류 문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맨날 거기 인용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런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자들의 이 기독교적인 의견들과 주장과 문화가 거기에 소개되고 책이 거기에 나와야 돼요. 기독교 출판사가 1000개가 있어도 그런 주류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결국 문화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죠. 우리는 그보다는 사회가 이제 작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 들어가려면 주류 대학에 들어가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주류 대학에 가서 주류 대학 교수가 되거나 주류 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커리어를 쌓으면은 말빨이 있죠. 발언권이 생겨서 사설도 쓰고 뭐 이렇게 기자로도 들어가고 뭐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중동에도 들어가고 한겨레나 경향에도 들어가서 양쪽에서 다 목소리를 내야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입장이 기독교 자유주의 보수주의도 있고 기독교 사회주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양쪽에서 다 내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기독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제 만나서 막 으렁대고 싸우면 안 되고 서로 만나면은 잘해, 너 잘해, 나도 이 집에 가서 잘할게, 너도 그 집에 가서 잘해.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색깔은 달라 좀. 강조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주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수가 많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그래도 결국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뭘 해결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동성애 문제, 진화론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낙태 문제에 대해서 졌다는 거예요. 다수의 공감대를 못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60-70% 되는 미국에서도 결국은 거의 70-80%는 이거는 아니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아니지. 그건 극단적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여기 1%.
여기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된다 17%. 언제나 불법이어야 된다가 15%.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거는 극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제로 세력은 큰데 미국의 경우 개신교의 세력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죠. 그죠? 와스프라 그러잖아요. W, 화이트, 앵글로, 와스프가 뭐예요? W, 화이트, 앵글로 섹슨, 와, W, 와, AS니까 앵글로 섹슨, P가 뭐예요? 와스프, 프로테스탄트죠. 그러니까 이 주류가 되려면 백인이어야 되고, 영미계통이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여야 된다. 물론 예외도 있죠. 이제 케네디 같이 아일랜드계 캐톨릭인데 이제 뚫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역시 아무래도 소수죠. 영미계통의 프로테스탄트가 주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남부에도 그렇고요, 동부에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결정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관념. 예,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49쪽 나오죠. 예, 그게 이제 관념론 전통, 플라톤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관념론 전통이고,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나오는데, 독일 계몽주의. 원래 계몽주의는 관념론도 있고, 경험론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흉이나 로크, 흉 다 계몽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비판하려는 거는 경험주의는 아무래도 좀 물질을 중요시 하잖아요. 실제 경험과. 근데 관념론은 그 경험 뒤에 있는 어떤 그 정신적 원리, 이성적 원리, 뭐 우주적 원리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를 하나의 기독교의 사고 틀을 제시했다. 기독교적인 관념론이라는 거죠. 즉 정신이 승리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신이 승리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질 수도 있는데 우리 유교도 그랬잖아요. 유교도 정신 승리를 주장하는 종교잖아. 그죠? 유학 오직 인의 예지를 갖춰야지. 거기에 이의를 따지면 소인이잖아요. 그죠? 이해관계, 돈 버는 거,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우습게 알고. 일본이 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진 줄 아세요? 그 상업을 발전시켜 가지고요. 그 평야도 넓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미 에도 시대 때 도쿄에 인구가 몇백만, 우리나라의 몇 배였대요. 그러니까 몇백만이 아니라 한 100만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한계를 못 넘었고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일본은 농업도 하면서 상업, 광업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거기에 서양 네덜란드 세력하고 뭐 포르투갈 처음에 시작해서 네덜란드, 미국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 빨리 근대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제만 욕하는데 일제를 이게 먹힌 건 우리 잘못이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 잘못도 있는 거야. 그놈들이 잘못한 거는 그들의 행위는 다 잘못됐지만 우리가 그들을 하게 먹힌 것, 그들을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준 것, 그런 거 다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 승리 가지고는 결국은 바꾸지 못한다. 결국은 먹혀버린다. 이 물질을 지배하는 세력에 의해서 먹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얼리즘이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자꾸 기독교 세관 운동도 자기 비판을 해보면 주로 교육과 학문을 통해서 뭐 바꾸자고 그랬는데 항상 부닥치는 게 돈이에요. 돈 문제. 그 교회하고 돈이에요. 교회가 잘 안 따라주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복음주의와의 갈등 문제고요. 또 하나는 돈 문제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를 해도 결국은 다 변질되거든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만 많으면 교사나 교수도 좋은 사람 쓰고
그다음에 뭐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학교도 이렇게 부드럽게 운영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가 문 닫게 돼 있고 좋은 교수도 데려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세속화되거나 세속화된다는 것 중에도 아주 나쁜 방법으로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식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질을 낮추고 대우 교사들 직원 대우도 나쁘게 하고 이윤을 남겨서 결국 자본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지금 내가 파우아라고 선교대학이 지금 한국인이 세운 게 40개예요. 40개. 미국이 포기한 기독교 대학 세우기 운동을 한국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일단 저질러. 빨리빨리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단 세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그때부터 막 기조하면서 막 그냥 몸으로 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질 못해요. 탄자니아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은 정부에 가서 20만 평의 땅을 줬어요. 그 해변가에 엄청난 신도시 투자를 바라고. 근데 투자를 10년째 못하니까 이제 뺏는 거야. 땅을 정부가 반을 뺏고 계속 투자를 해라 이거야. 한국에서 돈 끌어다가 건물도 세우고 그 컴퓨터도 갖다 놓고 막 하라 그러는데 이게 누가 돈을 줘야죠. 대기업들이 줘야죠. 기독교 학교 한다는데. 그래서 지금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결국은 제일 그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인가? 그 거기는 아예 그냥 세속적인 대학으로 3,000명, 4,000명 받아가지고 그냥 몽골 선생들 다 가르치게 하고 행정요원도 다 몽골 사람. 몽골 사립대학처럼 됐어요. 다만 설립자하고 한국 사람 크리스찬들이고 거기 선교사들이 좀 거기 들어가서 좀 있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학생 수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로 경영에서 이쪽을 해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주의 요소하고 관념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념론이 이제 약점이 뭐냐? 관념론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 생산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면을 관념이 다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관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지배되지만 그러나 또 관념은 지배당하거든요. 이 만들어진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의 물질적인 물질과 그 상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상당히 지배를 받죠. 그래서 그것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이혼론의 거부는 맞는데 원리적은 맞는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들도 관념론에 빠져 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역시 세계관이 바뀌면 다 바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 실제로 바뀐 거를 만들어내야 그게 진짜 정신도 다 바뀌는데 그 상호작용을 등한시하고 있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화 상품, 그러니까 여기 355쪽에 아주 간결하게 좋은 말이 있는데 문화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화적인 산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 산물부터 이런 사상, 책부터 어떤 사회에 정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굉장한 어떤 그 충격을 주거나 이슈가 되는 그런 중요한 책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그게 주류 언론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소개가 되고 논의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렇게 토론이 되어서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보고 끝나면 문화 변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선. 결국은 주류 사회